손혜원 의원이 문화 사랑에 의해서 이런 것을 했다면 국정조사를 못 받을 이유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혜원 의원 탈당은 했지만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 의원은 방금 전에 내일 목포로 내려가서 반전의 빅카드를 폭로하겠다 이렇게 예고했는데요. 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혜원 랜드게이트, 자유한국당 이렇게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랜드게이트라는 그런 거창한 단어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100% 동의는 할 수가 없지만 네. 다만 저는 이 사건에 규정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손혜원이라는 공직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도 없는 분이 국회의원이 돼서 대통령 영부인의 친구라는 건설을 얻고 나댄 황당무계한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틀린 정의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진상이 밝혀지는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저는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건의 실체보다 훨씬 더 여러 언론들이 달려들고 또 뭐 김태우 사건 또 신재민 사건처럼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마치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심지어 뭐 우리 의원님께서도 장 의원님께서도 우리 여사님을 또 끌고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뭐 내용이 결국은 도시 재생을 문화 중심으로 할 거냐 아니면 대규모 고층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재생을 할 거냐라는 철학적 차이에 불과하다. 그래서 결국은 손혜원 의원 건으로 전국이야 시끄럽겠지만 결국은 진상이 저는 밝혀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영부인을 끌어들인 건 아니고요. 손혜원 의원이 영부인의 권세를 엎었다는 얘기지 이것이 영부인이 개입됐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정하니까 다행입니다. 자, 자유한국당에서 손혜원 TF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의 의원 몇 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선의로 포장하면 불복을 해도 다 면제가 되는 것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손혜원 의원은 그야말로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해 충돌이 있을 때는 이를 회피해야 할 공직자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정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겠다는데 해당 여당 국회의원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시키는 젠트리파이어가 되고 있습니다. 손 의원이 지난 대선 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자기 자신의 행동에 계속 선이라고 우기시는데 이 끝이 지옥이 아니길 기대합니다. 국회의원 탈을 쓴 도시재생 사업자가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관련 부처에 각종 압력을 제기해서 본인과 주변인들의 이속을 챙긴 초권력형 비리 사건입니다. 민정수석실에서는 손혜원 의원을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로 분류하고 있는지 또 감찰한 사실이 있는지 밝히고 감찰한 사실이 없으면 즉각 감찰에 나서서 손 의원 핸드폰도 포렌식해서 사실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민정수석실에서 손혜원 의원 감찰했냐고 물어보는데 감찰 대상입니까? 곽상도 의원님은 손혜원 의원님한테 하도 센 펀치를 맞으셔가지고 네. 지금 아마 좀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관계로 대통령의 영부인과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인이 된다면 그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제 감찰 대상이라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비유한 것 같아요. 곽상도 의원이. 뭐 서로 말펀치를 주고받으시니까 네. 저는 거기에 끼고 싶지 않고 싶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손혜원 의원의 사건을 이제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장 의원님께 말씀드렸는데 김태우 사건 어디 갔습니까? 지난 12월 31일 대첩에서 패퇴하셨죠, 자유한국당이. 그다음에 신재민 사건은 또 어디 갔어요? 이제 손혜원 사건으로 갔어요. 가는 곳곳마다 전부 다 검찰로 가져가고 검찰로 부족하면 특검으로 가져간다. 그러다가 손은 누가 키워요? 국정은 언제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손혜원 사건이 지금 뭐 사건이라 부르는 것이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사익이냐 공익이냐. 처음에는 뭐 투기연했죠, 여러 언론들이. 근데 지금은
뭐 투기는 아니고 이익 충돌이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창성장이 있는 건물이 있는 그 동이 목포시 만호동입니다. 만호동의 가장 공적인 주민자치단체, 즉 주민자치위원회의 그 위원들이 손혜원 의원을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럼 이것을 사익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요거만 일단 지적을 합니다. 네. 박범계 의원님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굉장히 정의롭게 참 야당 간사로서 했었는데 본심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네. 저는 뭐 손혜원 사건의 이런 권력형 어떤 게이트 부분은 이제 검찰의 수사가 들어갔으니까 밝혀질 거로 보는데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 저는 손혜원 의원이 최소한의 공직자에서의 도의, 최소한의 양식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분노의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는요. 보여지는 것,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공직자의 기본적인 학습이 안 된 분이 국회의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냥 저는 손혜원 의원 정도 되면 자신의 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홍보 전문가로 만족했어야 됐다. 그런 지점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위치를 너무 망각했다. 자신은 국회의원 초선이지만은 대통령의 영부인과 아주 가까운 분이라는 걸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일개의 초선 의원의 말을 문화재청, 문체부, 기재부 이렇게 말을 들었을까요? 그것뿐만 아니고요. 인사함령 문제 그리고 자신의 부친의 독립유공자 수훈 문제 이런 문제까지 모든 게 연관되어 있는데 해명을 하는 걸 보게 되면 내가 무슨 잘못이었습니까? 기자회견을 보면 그냥 분노에 차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명 자체 마지막 한 가지 민주당이 손혜원 의원을 감싸고 도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두 가지만 할게요. 지금 뭐 아마 이 순서대로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사회자께서 양보를 해주세요. 두 가지만 제가 지적을 드릴게요. 이 문제가 일단 검찰로 가져갈 사안이냐 박지원 대표께서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거기에 처벌 조항도 없습니다. 소위 이익충돌 방지 조항이 있습니다.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수사할 대상이 되느냐. 두 번째 SBS가 당초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역시 손혜원 의원이 전 고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공익성의 이유로 뭐 과도한 보도의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 역시 특별한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처음엔 투기인 것처럼 얘기했다가 이제는 당의 언론사조차도 투기는 아니고 일종의 이익의 충돌이다. 근데 이익의 충돌이 되려면 두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됩니다. 첫째, 본인이 어떤 권한을 남용해서 문화재청이라든지 목포시의 개별 접촉을 통해서 영향을 미쳤는가 이 부분은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두 번째는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즉 지금도 이 지역에 가면 다 비어있는 집이 수없이 많습니다. 경쟁이 없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미래 가치란 측면에서 그 안정적인 여기에 투자를 하면은 안정적으로 지가가 오르고 안정적으로 수익이 된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미래 가치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손혜원 의원이 지금 공직자의 의무를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수년간에 걸쳐서 여기에 살려보자 문화 중심을 한번 살려보자라고 공개적으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손혜원 의원의 마지막 선택이 본인이라도 이것을 사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경쟁을 울리고 유도를 한다는 측면이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경쟁이 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이익이 충돌할 여지가 없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 말씀 잘 쓰시니까 이거 좀 놓으시죠. 이거 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마지막 하나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잘 내려가네요.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반대의 엄청난 사익이 있다는 겁니다. 즉 수십 층의 고층 아파트를 지려고 하는 중흥건설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그러한 개발, 토건 중심의 개발이라는 사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와 전부를 감안한다면 상당히 긴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시민들, 목포 시민들이 이해해주고 있는 측면이 바로 그것 때문이다. 이 한 개인의 국회의원이 자신의 조카 또 그다음에 보좌관의 자녀 이런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돈을 나눠가지고 집중적으로 그거를 매입했다는 게 그게 국회의원이라는 그 공직에 대한 그게 개념이 맞는 개념입니까? 자, 저는요 그런 구체적인 디테일 부분은 검찰에서 밝힐 문제고요.
이 해명하는 모습이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아니 SBS가 자신을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공격한다. SBS가 왜 그랬을까요? 저는 왜라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SBS가 사실은 의혹이 있으니까 의혹을 보도한 겁니다. 아주 겸손하게 저는 SBS의 그 질문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이 공직자라면 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SBS를 고발하겠다, 내 인생을 걸겠다, 내 재산을 걸겠다 이런 식으로 과잉해서 대응하는 거. 두 번째는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그룹을 지어가지고 손혜원 의원을 보호하고 자기 식구 감싸는 이런 모습에서 지금의 모습, 그 모습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의혹이 증폭되는 거죠. SBS 고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이제 SBS는 공직자는요 보면, 언론의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답변에 네.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부들부들 떠는 모습에 국민들이 희한하지 않겠습니까? 저게 공직자야? 저게 국회의원이야?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답할 상황은 저도 진행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SBS는 처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투기 의혹 아니냐, 시세 차익을 노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보도하다가 지금은 이제 이른바 이익 충돌 방지 국회의원으로서 또 여당 상임위의 간사로서 그런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지적을 한다든지 하는 게 충분히 의심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쪽으로 보도 방향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지금 뭐 같은 논쟁이지만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장 의원님 말씀을 요약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소신을 위해 국회의원의 힘을 부당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국민은 묻고 싶다. 제가 관련해서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당 교문위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손혜원 의원이 꼭 굳이 목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한 번밖에 하지 않지만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라 또는 다른 시도 다른 자치단체도 공모를 할 수 있게 해서 좀 지원을 해주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 공개적으로. 또는 네, 공개적으로 또 고도 4개 고도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도 다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다른 데로 좀 써보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여쭤볼게요. 누가 봐도 오해를 살 만한 행동 아닙니까? 자, 네. 일단 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권남용으로도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직권남용이 되려면 일단 국회 문화위 소속 의원이 이 직무상의 권한이 있느냐가 네. 일단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을 개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조금이라도 법률적인 스크린을 거치면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없다는 걸 알 겁니다. 네. 그런 점을 지적을 드리고요. 두 번째 네. 아까 공직자윤리법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로 갈 사안이 아닙니다. 결국은 공직자인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리냐 아니냐 우리 장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로 귀결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우리나라 지금 목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익산도 있고요. 경북 영주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종의 이게 참 외워지기가 어려운 그 용어인데요. 근대 네. 역사 문화 공간 지정이 이 3개 도시에 다 됐습니다. 문화재청이 이러한 역사 문화 중심의 도심 재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촉구하는 것이 네. 직권남용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이 빈 건물들을 사서 미래 가치를 인정해가지고 경쟁적으로 들어오는데 손혜원 의원님이 자기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샀다면 그것은 이익 충돌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지역은 빈 건물이 태반입니다. 즉 여전히 불꽃인 도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없고 미래 가치도 불투명합니다. 이 역사문화 공간으로 지정이 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문화재청에 의해서 국가적 예산이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미래 가치가 창출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불투명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이 지역에 내가 들어가서라도 내 사람들이 들어가서라도 한 300평 가까이 사가지고 이 지역을 뭔가 사람들에게 경각심 울린다. 마중물이 된다라는 그런 차원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공과 사적인 이익의 충돌 여지가 없다라는 그런 장면을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장현님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로 그러면 나눠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적용되지 않고 또 공직자 윤리법에도 이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이거 검찰로 가봤자 나올 건 아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윤리적인 문제일 거다라고 지적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니요, 저는 지금 방금 우리 박봉계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공직자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논란 자체가 이익주동 방진이 이런 담론까지 끌고 가는 자체가 되게 좀 난센스 코미디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지역은 아주 7, 80년대에 공업화가 잘 되다가
어떤 그 산업 재편을 잘 못해하고 노후공업 지역이 엄청나게 많은 네. 슬럼화된 지역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재생 사업을 해야 되겠다. 장 의원님 첫 부산 사상입니다. 네, 이럴 네. 때 지역구 한 번씩 이야기하시죠. 왜? 아니, 그러니까 네. 저희 사상 지역에 지금 노후공업 지역이 문제인데 네. 노후공업 지역을 첨단 산업화 시킨다. 그 명분으로 제가 제 돈을 가지고 지역에 첨단 산업화 시키겠습니다. 그러고 막 땅을 샀어요. 땅을 사가지고 막 기업도 유치하고 좋은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부를 막 공격해가지고 여기를 첨단 공업지구로 만드는 재생사업 지대화 만들어라. 그래서 정부로부터 그 사업권을 득해요. 자,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제가 산 땅의 이익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분명히 말하는데 최소한 공직자라면 공익을 추구하되 그 공익 속에서 자신의 사익은 철저하게 배격할 줄 아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만 공직자로 가능하다. 그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그러한 것만 봐더라도 이 공직자가 그런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뭐 땅을 사든 뭘 하든 간에 그것이 사익과 연계됐다. 이런 것들은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 지역이 노후화됐고 실제로 뭐 거기 공장 부지나 이런 걸 살려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그렇죠. 특정 지역이. 그래서 네. 만약에 그래서 그런 제가 지역에- 법안을 네. 저는요 법안을 만들어서 노후공업 지역 재생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국비를 드릴 수 있는 국비를 넣을 수 있는 법안을 통해서 이번에 예산을 만드는 거거든요. 보통의 의원님들은 그렇게 그렇게 하시죠. 하는 거 네. 그게 공익이죠. 거기에 왜 사익이 개입이 됩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사익이 아닙니까? 장 의원님이 비유를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듣기에 그럴싸하게 들었어요. 그러나 사상과 목포는 다릅니다. 부산 사상과 목포는 달라요. 두 번째, 문화재 중심의 도심 재생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는 다른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비슷한 것처럼 조건이 비슷한 것처럼 예를 들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안이 손혜원 의원과 이 목포 이 지역의 사안이 대체로 여론이 상당 부분이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이만큼 나온 겁니다. 그걸 제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손혜원 의원이 갖고 있는 가치와 목포 사랑과 그 구도심을 문화재 중심으로 살려보겠다 하고 그러나 고층 아파트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그러한 토건 개발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는 그 순수한 접근 자체까지도 제가 비난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지금 거예요. 만약에-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요? 비유는 그럴싸하지만 저는요 절대 비유가 같지 아니고요.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정말로 말씀드립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장재원 의원님이 거기 사상구에 지역구에 있는 그 아주 낙후된 지역에 본인 돈으로 또는 지인 돈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 사실을 동네 방네 다 알리면서 투자를 했다면 그리고 나서 논란이 됐다면 지역 주민분들은 그래도 장 의원님이 이 동네를 살려고 한 의도가 많았겠구나. 치겠죠,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지 제가 않았을까요? 정치를 하는 한 네.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손혜원 의원이 아무리 목포를 사랑한다 그래서 자신이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조카한테 돈 주고 또 보좌관 자녀한테 돈 주고 그래서 그걸 매입을 한다?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문제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 없는 분이 과다한 목포 사랑을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고층 아파트 개발이냐 아니면 문화재 보호냐 이런 논리로 만들어가고 이런 논리의 논쟁으로 틀어가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넌센스한 얘기다. 기본적인 공직의 개념도 도입을 못하는 분의 얘기를 알겠습니다. 너무 네. 고차원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자, 저는 이런 생각이 하는 겁니다. 차원이 높긴 높군요. 네. 자,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이 현장 목포를 방문했는데 영상이 있나요? 밑그림을 좀 깔아주실래요? 네. 한국당의 올해 첫 지역 방문 일정이 공교롭게 목포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네, 지금 목포에서 목포시장이나 목포 지역의 주민분들과 함께하는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의 모습 보고 계시고요. 네. 해당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목포 구도심은 오랜 시간 동안 잊혀진 공간이었다. 신도시로 살 길을 찾아 우리의 이웃들이 떠나고 하나 둘씩 불이 꺼져가던 이 거리는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었다. 과연 이곳이 언론이 말하는 후기를 할 만한 곳인가? 이곳을 직접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인가? 대다수가 버려진 곳이라고 생각할 때 이 동네의 살 길을 찾고자 함께 고민하던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이 소위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난도질 당하는 현실을 참고 볼 수 없다. 앞서 박 의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저 주민자치위원장의 생각이 모든 주민분들과 같은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그 지역을 지켰고 이 지역이 정부로부터 지정도 됐고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 주민들의 저런 목소리는 또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일 수가 있죠. 우리가 여기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은 저런 지역 주민들의 논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서 자기 지역 예산 막 확보하면 자기 지역에서는 칭찬받지만 전체 언론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자기 지역 챙기기가 국회의원의 도리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저렇게 그 지역 한정된 그 분들의 목소리가 마치 손혜원 의원이 한 행동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식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런 손혜원 의원의 이런 행동들은 정말 지금까지 우리 공직 개념에서 있을 수 없는 듣도 보도 못한 그것이 마치 양화로 구축되는 칭찬받는 일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희한한 논리예요, 이게. 저는 자유한국당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김태우에서 신재민으로, 신재민에서 손혜원으로 그리고 급기야는 목포의 저 현장까지 갔습니다. 저기가 목포시청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장제원 의원님 잘 아실 겁니다.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주민 대표분들이 모여있는 가장 공식적인 단체입니다. 그곳에서 저것은 투기가 아니고 아직도 불 꺼진 도시고 손혜원 의원식의 접근 방식으로 이 구도심을 살릴 수만 있다라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언론까지 지금 빗대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엄중히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손혜원 의원에 대한 비판,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그 비판에 국민 다수가 동참하는 것 같지만 실상을 열어놓고 보면 이것이 제1야당이 온 당에 전력을 기울여서 지금 싸울 일인가? 이 민생 경제도 어려운데 과연 그럴 만한 일인가? 저 당대표가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 이끌고 저기까지 가서 저렇게 성토할 만한 일인가? 그거 아마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이 논리는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이 논리는 기본적으로 손혜원 의원이 자신이 자기의 뭐 사비로 지역을 땅을 사고 이러지 말고 정말 이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목포를 살리자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가 문화재 지정을 하고 고층 빌딩보다는 그 문화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갔어야만 되는 문제를 자신의 의욕을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박물관 짓는다는 사람들이 땅을 이쪽 사고 저쪽 사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10채에서 20채에서 이제는 29군데까지 이렇게 논란이 증폭되는데 이 논란을 과연 그렇게 정말 문화재를 사랑하는 목포를 사랑하는 손혜원 의원의 마음이었다. 그 순수한 의도를 받아달라. 이런 논리가 정말 가능한 얘기입니까? 손혜원 말은 그렇게 수도 없이 공개적으로 외쳤는데 잘 안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조카에게 보내는 SNS에도 보면 너가 사서 또 내가 거기에 투자해서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면 다 같이 따라와 줄 거야. 그렇게 살리자라는 문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혜원 말은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이런 특이한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정말 특이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공직을 놓고요. 문화재 보호 뭐 재단에 일을 하시든지 그렇게 자기가 공직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땅을 사가지고 문화재 지정을 해가지고 땅이 8,700에 1억 2천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0채 이게 아마 우리 국민들에게 준 어떤 그 울림이 컸던 모양입니다. 네. 저도 어젯밤에 여기저기서 뭐 호프 한잔 하는데 호프집에 우리 그 여주인께서도 제 동네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20채라는 것도 실상을 알아보면 소위 나전칠기 박물관에 필요한 공간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실상으로는 하나의 건물처럼 구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평, 3평, 4평 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의미의 20채지 알겠습니다. 네. 아니 별도로 있는 무슨 뭐 알바끼처럼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네. 그 말씀을 해드리니까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옳다 그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전 당을 힘에 걸어가지고 저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다. 한번 두고 보시라.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립니다. 자, 손혜원 의원이 탈당하는 과정에서 사진 한 장 볼까요? 논란이 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적했던데 탈당, 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탈당하는 자리에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문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가뜩이나 손혜원 의원이 지금 뭐 대통령 부인과 동문이고 절친이다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런 모습이 진짜 실세를 반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어떻습니까? 저 사진 하나로요? 손혜원 의원께서 탈당하기 사흘 전부터 저하고 개인적인 카톡으로 지도부를 설득해서 본인은 탈당해가지고
자유로운 신분으로 민주당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신분으로 싸우고 싶다. 진실을 밝히고 싶다라고 저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저렇게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옆에 서주셨는데 네. 당으로 입장에서는 저 사안에 대해서 먼저 최고위원회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즉 투기가 아니라는 것을 1차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당신 나가시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네. 손혜원 의원이 먼저 탈당 의지가 만만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위로 내지는 참 어떤 그 엊그제까지만 해도 한 밥솥을 먹고 있었던 네. 그런 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예의 차원이고요. 저 사진이 아니 원내대표 어깨를 저 손혜원 의원이 나이가 더 많습니다. 원내대표의 어깨에 사진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모르지만 사진은 멈춰 있는 사진이죠. 저거 다 그렇다 한들 뭐 손학규 대표가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다 한들 어떻게 저게 어깨를 원내대표 어깨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저도 뭐 만질 수 할수 있어요. 있는 거죠. 그것이 뭐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뭐 전제 군주 시대도 아니고 저거를 변명하시느라고 참 힘들어하시는데 안 힘들어요. 위로도 참 과한 위로예요. 참 심한 위로죠. 예의도 과한 예의고 심한 예의예요. 아니 이유회를 막론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스스로 탈당하겠다는 자리에 저렇게 환송받아가면서 원내 지도부가 원내 최선봉의 지휘부가 네. 원내대표가 병풍 쳐주는 저런 탈당식은 처음 봤고요. 일개 초선 의원의 무리 이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탈당을 하는 분들에 대한 감싸기가 민주당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정서와 정면으로 역행되는 것이고요. 저런 식으로 하니까 잠깐만요. 네. 저런 식으로 하니까 대통령의 영부인의 친구니까 청와대 눈치보기가 과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는 거고요.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할수록 민주당이 져야 될 지지율 하락은 저는 불로불로 뻔하다. 그럼 장 의원님. 네. 자유한국당에서 실정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에 회부돼 가지고 1심, 2심 당선 무효형을 받은 그분들 중에 당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걸 비교를 합니까? 아니 탈당 안 하는데 원내대표가 뒤에서 병풍 쳤습니까? 아니 저런 자체가 국민들 정서가 완전히 역행되는 좀 거죠. 얘기 좀 들어보세요. 예, 지금 그 잣대를 실정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나오는 선고되는 그분들까지도 지금 당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설명하지 못하면서 지금 이 문제 아직도 아무것도 범법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결단해가지고 네. 당을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안 된 마음으로 안 된 마음으로 원내대표가 옆에 서서 서기로서니 그런 인간적인 배려도 못하는 아니 그러니까 겁니까? 과한 예의라고요. 그것이 그렇게 과한 도리고요. 그렇게 보기 싫어요? 저는 아니 탈당을 하고 안 하고 문제 차원이 아니고요. 아니, 제 얘기는 잠깐만 좀 말 좀 할게요. 그분들 당적은 얘기 왜 더 하시겠어요? 정리 안 하세요? 다 왜? 하시겠어요? 예. 자꾸만 예. 저희가 손혜원 의원을 지적하는데 지적하는 상대당을 공격하지 마시고요. 손혜원 의원이 어쨌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이걸 해명할 때까지 당을 떠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당 원내대표가 나와가지고 저렇게 환송식 하는 건 처음 봤다는 얘기예요. 환송식이라고 제가 여기에 대한 했으니까.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배려와 인간적인 배려라고 네. 제가 얘기했는데 인간들의 배려 많이 하세요. 환송식이에요. 국민들이 환송식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지 저거 장면을 그분들 보고. 당적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많은 언론들의 사설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 당적 저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환송식인가요? 예. 그분들 당적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좀 가라앉히시고요. 또 나가서 의정 활동하셔야 되니까. 아니, 네. 뭐 나가면 또 자. 뭐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로 좀 가라앉힐 겸 저희가 돌발 퀴즈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또 안 하던 방식을 또. 네, 질문지 없는 겁니다. 뭐 두 분의 답변이 대충 예상은 되지만 마무리 발언 삼아서 질문 내드렸습니다. 장혜원, 왜 성을 바꿉니까? 장혜원님부터 먼저. 네. 사지선다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뭐 주관식으로 없는 것 괜찮습니다. 같고요. 주관식으로 하면 네. 뭐 제가 잘 봐주면 무개념의 아이콘이다. 정말 이 공직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분 그런 분의 아이콘이다. 저는. 네. 박 의원님. 네. 목포 사랑이죠. 목포 사랑 때문이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